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.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놈과 드디어 끝을 냈습니다. 제가 미쳤었습니다. 자식 때문에 받아주었던 제 전남편, 아니 미친놈이죠. 이젠 정말 끝냈습니다. 저와 그놈은 정말 어린 시절, 제가 23살, 그놈이 25살 때 만나서 몇 개월 만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. 애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전 정말 많이 무서웠고 힘들었습니다. 아이를 내가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? 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. 그래도 부딪혔습니다. 어린 나이에 혹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물론 그것도 저를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었다면 안 되었을 이야기일 겁니다. 그놈은 어머니, 아버지 다 돌아가신 천의 고아였고 그 부분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. 가족이 갖고 싶다던 25살의 그놈의 말을 너무 깊게 믿었습니다.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막 던지는 말이었는데 말이죠. 처음 결혼을 하려 했을 때 정말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어마무시했습니다. 아버지한테 머리까지 깎였습니다. 어머니가 지우자고 하던 제 뱃속의 아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.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네요. 정말 많은 원망을 받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.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정말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습니다. 하는 일이 공장에서 몸 쓰는 일이라 늘 퇴근 후 피곤해했지만 저와 아이 보면서 활짝 웃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런 날들이 2년을 가질 않았습니다. 생활과의 문제도 있었고 일단 그놈은 너무 어렸습니다.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스포츠 도박을 했습니다. 진짜 한 달 내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딱 한 번의 선택이면 2배가 된다며 1분 만에 날려먹는 미친놈이었죠. 월급날이면 무릎 꿇고 제발 하면서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몇 번 맞췄기 때문에 크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. 그치만 제 수명이 단축되는 기분이었고 나까지 물들어가는 건가 싶어서 제발 그만하라고 타이르고 달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. 그래도 고쳐지지 않더군요. 저 몰래 받은 대출만 4천만원. 요새 4천만원 대출이면 이자가 높게 잡아 2%라 해도 달에 10만원도 안 됩니다. 근데 그놈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달에 이자와 원금만 몇십만원씩 납입을 해야 했습니다. 빠듯한 상황에 정말 큰 지출이었습니다. 어차피 사회생활하고 돈 벌어오는 것은 그놈이라 정말 화나고 열받았지만 제발 상의 좀 하자고 할 뿐 크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. 제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었고요.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살얼음 판 걷듯 살았습니다. 그렇게 살다가 제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.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. 처음에는 좋아하는 척 하더니 굉장히 삶이 힘들어진 남자인 척을 하더니 앞으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더 많아져서 힘들다느니 난 돈 버는 기계인가? 이딴 거 SNS에 써놓고 말이죠.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커서 얼른 애들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면 나도 같이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곤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둘째를 낳고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. 애 낳아보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. 몸이 예전의 내 몸이 아닙니다. 내가 아무리 컨트롤하려 해도 쉽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관리 못 받아 튼 살과 축 늘어진 뱃살은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더군요. 관계는 당연히 없었고 저한테 밥맛 떨어진다느니 살 좀 빼라느니 거친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.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모임에도 못 부르겠다고 말한 날은 정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. 그러다가 결국 바람이 나더군요.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 그냥 또래의 친구들이 여자 만나는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이 보였습니다. 결국 참다 이혼을 했습니다.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. 돈벌이도 없고 딱히 전공한 것도 없어 부모님께 의탁했습니다. 그렇게 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
컴퓨터로 웹 디자인을 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기에 그쪽으로 눈을 돌려 배웠습니다. 그렇게 1년 제 자신을 가꾸며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아둥바둥 정말 노력했습니다. 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애들을 잘 보고 싶어 하지도 않던 사람이 한번 보자기에 당연히 애들 문제라 생각하고 만났습니다. 그런데 하는 말은 뜻밖이었죠.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. 처음엔 뭐 잘못 먹었나 싶었는데 이제 30도 다 돼가니 철없이 살았던 시절 후회도 된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. 아빠는 왜 이렇게 집에 안 와?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. 정말 사람 못 고쳐 쓴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진리를 몰랐습니다. 부모님은 저에게 연을 끊자고 하실 정도로 실망하셨고 그래도 저는 애들에게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 받아준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살이 빠지고 프로필 사진 보니 이뻐 보여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때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. 다시 살찌면 절 외면할까 싶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튼살 관리도 열심히 하고요.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. 남편 뒷바라지에 애들 케어까지 하는 일이 말이죠. 결국 다시 살이 찌고 그놈은 또 저를 외면했죠. 외면도 그냥 외면이 아니라 술 먹고 와서 절 때리기까지 했습니다. 저한테 왜 이혼했을 때는 그렇게 살 빼고 하더니 결혼하니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니 관리 안 해도 되냐며 술 먹고 와서 꼬장부리기 일쑤였습니다. 정말 여자의 자존심을 박박 긁는 놈이었습니다. 정말 참고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.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에 그리고 부모님까지 등지며 제가 한 선택이었기에 제가 옳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틀렸습니다. 완벽히 틀렸습니다. 도박은 끊지 못해 계속했고 제가 정말 한두 푼 얼마 크지도 않은 돈 그 돈 날려먹은 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.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. 이혼하자 했습니다.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했죠. 이놈은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저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싫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. 넌 아직 무언가를 책임지기엔 한참 모자란 것 같다. 너무 어리고 철도 없다. 나 정말 못 배웠지만 이 정도면 이혼 사유인 것은 알고 있다고 하니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비는데 그것조차 그냥 꼴보기 싫었습니다. 애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기 싫어서 받아준 거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같이 안 살아도 그만이었습니다. 그런 놈 다시 받아줬더니 하는 짓이 정말 바람에 도박에 술에 담배에 세상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 건 다 아는 사람. 제가 받아줘서 고생하며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. 이제 지 뜻대로 안 되니 개소리를 늘어놓는데 네가 살만 안 쪘어도 처음 이혼은 없었다며 또 제 속을 긁기에 뺨을 후려쳤습니다. 저 정말 순진하게 살았습니다. 그런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 저도 드센 여자가 되더군요. 이 미친놈이 정말 돌았구나 싶어서 온갖 욕에 때리고 싶을 만큼 때렸습니다. 그리고 정말 돌아섰습니다. 그게 끝이길 바라면서요.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버티던 그놈 때문에 제 속은 까맣게 탔습니다. 결국 저희 친정에 연락을 했고 인연 끊고 살자곤 하셨지만 제가 마음고생하고 있는 걸 아신 부모님이 저를 도왔습니다. 아이들 데리고 친정집에 의탁했고 애들 봐주신 엄마 덕분에 저는 제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. 진짜 너무 괘씸한 마음이 컸습니다. 주위 사람들도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대충 일거수일투족을 알고는 있었는데 하루 보러 하루 살고 노래방 가고 여자 만나고 하는 짓이 그냥 영락없는 철없는 대학생보다 더 못한 놈이었습니다. 꼴에 가오는 살아서 맨날 차는 타고 다녔는데 또 하필 그날 저한테 전화와서 미안하다고 하기에 집 앞으로 불렀더니 역시나 차 타고 왔더군요. 바로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. 진짜 이런 놈은 저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악인 것 같아서요. 결국 도장 안 찍고 버티는 그놈 때문에 소송 이혼까지 갔고 뭐 쥐뿔도 없는 놈 도와줄 변호사도 없었기에 양육권도 제가 그리고 모든 것이 제가 유리하게 다시 이혼했습니다.
두 번째 이혼이라 별로 특별한 기분도 없었습니다. 매달 양육비 지급 판정이 내려졌고 그놈은 지 살 돈도 없는데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.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 싶다가 몇 달 지나서 뜸하길래 또 소송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하라 하니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. 그런데 주위에 들어보니 아직도 월급날 50대 50의 확률에 그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. 아마 평생 가도 정신 못 차릴 놈입니다. 그러거나 말거나 제 삶은 안정되어 갔고 그렇게 저를 나무라시던 저희 부모님도 정말 열심히 사는 저를 보시며 이제는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. 정말 믿고 배신감 느꼈지만 어린 나이에 집 핏줄이라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데 어찌 부모로서 모른 척 하겠냐며 제가 미안할 정도로 많이 도와주십니다. 그때 정말 많이 어렸기에 사람은 재활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조차 몰랐습니다. 조금 더 살아보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전혀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. 되려 제 아이들에게 아빠 만들어주려 하다가 안 좋은 영향 끼칠까 두렵습니다. 이제 계속 안 보고 사니 어련히 그런가 보다 하고 큰아이는 눈치가 좀 있는지 아빠 얘기는 잘 하지도 않습니다.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.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